11시 20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뭐 큰 방향성 없이 관망 속에 강보합, 약보합을 오르내립니다. 오후장 투자 포인트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터닝 포인트 두 분 함께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오셨고요.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차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고민하는 이슈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후장 터닝 포인트 첫 번째는요. 예, 주도 섹터가 없는 국내 증시, 트럼프, 머스크, 네. 그러니까요. 어제는 이 머스크 한마디에 방산주가 급락했고, 오늘은 또, 반도체주가 영향을 받고, 사실 좋은 뉴스보다는 이제 정책 때문에 흔들리는 뉴스가 훨씬 많잖아요. 김장렬 본부장님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네. 그냥 잘 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제목이 트레이드잖아요. 네. 트레이딩을 잘하면 된다. 트레이딩은. 네. 지나치게 많이 빠지면은,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나치게, 그러니까 주가가 왜 빠지냐 보면은 그동안 오른 주식들이 빠지는 거죠. 반도체는 그렇죠. 좀 다른 얘기죠. 그렇죠. 방산 같은 게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밖에 바이오도 없고요. 무슨 그렇고. 네, 그렇죠? 모든 마찬가지고, 많이 빠질 때 살 수 있으면 사는 거고. 두 번째는 처음에 살 때 오버보트, 과매수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기사에 나오고 애널리스트 얘기할 때 그때가 본인이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네 번째 듣는 거면은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는 처음에 살 때 과매수할 수 있거든요. 과매수한 물량이 많다면은 순절매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과매수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중요하고요. 트럼프고 머스크가 한마디 하는 게 이제 시작인데 이제부터 지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려니 하고 지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섹터 얘기는 뒤쪽에 그럼 얘기하도록 하죠. 김동공 차장님은 시장을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시장이 사실 또 크게 밀리진 않습니다. 그죠? 뭔가 좀 재료를 찾고 있는 상황들인데 시장 전략, 섹터 전략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시장들이 주도주가 사실상 명확하지는 않은 시장이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종목별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머스크, 트럼프 트레이드 이러면서 이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여기가 주도주로 부각되지 않는 이상에는. 근데 이게 주도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장의 거래대금들이 일단 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유의미하게 거래대금이 올라왔다. 그 평균적인 거래대금이 올라왔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선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번 이제 올라오고, 그다음 머스크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반도체가 한번 또 움직이고, 이러면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제 좀 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들은 어떤 한 특정 섹터가 앞으로 계속해서 6개월, 1년 정도의 시세를 내줄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라고 보기보다는 길어야 한 달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2주일 정도의 이제 시세를 내주는 그런 종목별 순환매, 업종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들을 좀 인지를 하고 좀 장기 투자보다는 좀 단기 투자 혹은 장기 투자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아주 길게 본 분할 매수 전략들 이런 식의 전략들을 좀 가져가시는 것들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비슷합니다. 순환매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섹터 이야기 하도록 하죠. 오늘도 이슈가 많습니다. 네, 반도체에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하는 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다. 또 트럼프 측근이 그런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반도체가 밀리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2.7, 3.5% 밀리는 거고요. 그 영향은 아까 김장렬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지 이제 시작인데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오늘 인적 쇄신안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부분을 김장렬 본부장님이 섹터 애널도 하셨으니까 아실 테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적 쇄신은? 네. 오늘 발표된 그 내용 자체는 중립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거는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제가 앞에다가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미루어 짐작했던 정도로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내놨다. 중립이라는 거는 현실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던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걸 평가절하할 거는 없다고 본 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포커스 맞추려고 했던 게 하나 있어요. 전영현 부회장께서 직접 다 챙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전영현 부회장님이 사업 부문장을 직접 내려오는데 품질혁신위원장이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품질을 직접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데, 파운드를 제가 큰 기대는 하지 않는데,
파운드리 뭐 수장인 뭐 저기 미국에 계신 분이 미국 네, 사업부에 그랬어요. 그분이 예.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반도체 DS 부분의 제조 인프라 총괄하던 그 사장이 있는데 남서구 사장 이분이 파운드리 사업부의 CTO로 왔어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좁힌 거예요. 반도체 총괄해가지고 뭐 제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급하니까 파운드리의 테크놀로지만 좀 신경 써요라고 이 반도체 총괄 인프라 제조 기술 담당을 파운드리 CTO로 왔어요. 그래서 이 남서구 사장님이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백그라운드 있는지 제가 그걸 잘 몰라서 더 말씀을 못 하는데 파운드리의 CTO라는 직함이 생겼다. 전영영 부회장 밑으로 품질 혁신위원장이 생겼다는 게 눈에 띄어서 이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아니면 진척이 있을지 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다만 뭐든 다 시간이 걸려요. 이제 펼쳐놨으니까 시간이 걸리는 게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한계 그게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거티브하게. 근데 그거는 길게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오늘 장의 그 임팩트는 특별히 네거티브하지도 뭐 긍정적이지도 않는 그냥 밋밋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이제 사장단 인사 관련해서 김장렬 본부장님이 제일 얘기를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김동공 차장님께는 반도체법, 이것도 지금은 뭐 말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판단해봐야 되고 투자자들의 고민은 삼성전자는 1차적으로 사실은 5만 원대 깨졌다가 살짝 좀 올라왔잖아요. 그죠? 1차적인 반등은 했고. 하이닉스가 밀려가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반도체 전략 알려주세요. 최근에 이제 레거시 쪽이 생각보다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일단 좀 시장에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핵심은 엔비디아의 흐름들이 이제 과거와 같지 않다라는 것들이 지금 하이닉스의 발목을 좀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일단 시장에서 HBM이 일단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분명한 팩트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HBM 쪽에서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닉스가 결국은 이제 좀 키 플레이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이 좀 왜 이렇게 좀 못 가고 있느냐에 대한 논리는 결국 이제 국내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좀 자주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유동성들이 거래 대금들 자체가 일단 좀 일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들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야기들은 결국 이제 뭐 코인 시장으로 자금 빠져나가고 해외 시장으로 이제 특히나 미국 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지금 이제 남아있는 자금들이 과거에는 뭐 코인으로 갔던 자금들, 해외 증시로 갔던 자금들 국내에서 트레이딩이 됐을 자금들이거든요. 이 자금들이 지금 현재 빠져 있는데 그럼 이것들에 대한 공백을 누가 채워줘야 될 거냐? 그럼 일단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밖에는 힘이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을 좀 이야기하실 수는 있는데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도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에 자금들을 부어야지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총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에 대한 여력도 결국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여력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개인 투자 자금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는 상태들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유동성이 없다. 그럼 그 유동성들은 결국 이제 저평가된 것들을 매력으로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한국 시장이 일단 좀 괜찮다라는 인식들이 심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개인 투자 자금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고객 기탁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그렇고 지금 자금들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트리거가 결국 무엇이 될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저는 삼성전자의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확실한 납품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납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단 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좀 강하지는 못할 거다. 다만 지금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PBR이 0.9배로 온 상황이고 삼성전자 기준 PBR이 1배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에 대한 메리트들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들은 좀 제한이 될 가능성들은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이제 올라갈 힘 또한 지금 현재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순환매가 지속될 수밖에는 없고 반도체 업황도 하나의 섹터로서 여러 업종들과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차례를 기다리는 그런 정도의 시장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주제 사실이죠. 반도체가 지금 뭐 치고 나갈 수 있는 주도주 반열에 올라와 있는 거는 아닙니다. 반도체 얘기했고요. 다음 주제 볼게요.
예, 2차 전지군요. 테슬라 보조금 제외, 노스볼트 파산. 노스볼트 파산은 이제 2차 전지의 유럽의 그 경쟁사가 파산한 거니까 국내 기업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테슬라 보조금 제외는 뭐 요 단어보다는 이제 각 그 일부 주에서 정부가 보조금 안 줘도 자체적으로 주겠다. 뭐 그런 게 이제 호재가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김동국 차장님, 2차 전지에 대한 지금 시각은요? 네. 일단 오늘 나오고 있는 이슈들은 사실상 2차 전지 업황에 크게 영향력들은 없다라고 일단 좀 이야기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노스폴트 이제 파산 신청이 돼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반사 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있긴 한데 이 노스볼트라는 곳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율을 살펴보면은 1% 안팎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결국 이제 시장 점유율들을 뺏어온다라고 해도 실제로 크게 이제 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중국과의 2차 전지 경쟁에서 얼마나 살아남느냐 이것들이 일단 조금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노스볼트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이미 기존부터 노스볼트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려보면은 실질적으로 올해 초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노스볼트 업황들이 상당히 좀 좋을 거다라는 전망치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뭐 나스닥 스톡홀름에 일단 상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었던 이제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국내 2차 전지 소부장 업체들이 일단 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반대가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업황 2차 전지 전체적인 업황들 자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개별 종목들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노스볼트에 익스포저가 있던 곳들은 일단 약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 종목별로는 이제 그런 여지들은 조금 생기게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일단 지금 좀 떠오르고 있는 것들이 LNF, 뭐 동진세미캠, 뭐 제이오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익스포저들이 전체 매출 대비해서 크지는 않습니다만 요 이슈들이 일단 좀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여지들은 일단 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요건들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지금 오늘 계속해서 이제 좀 종목별 순환매, 업종별 순환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듯이 지금 현재의 상황들은 2차 전지도 하나의 그냥 섹터 정도로 좀 보시고 이슈 정도에서만 일단 좀 올라오는 그런 트레이딩 개념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뭐 계속 트레이딩입니다. 그렇죠?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주도주로 이전에 뭐 방산이나 바이오처럼 뭐 힘을 쫙 싣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아닌 거고요. 네, 2차 전지 그래도 뭐 지지난주 금요일이었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보조금 얘기한다고 그날 LG에너지솔루션이 하루에 12% 빠졌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거의 회복을 하면서 자리를 좀 잡아줍니다. 네, 2차 전지 다음에 터닝 포인트 볼게요. 네. 통신주, 네, 방어주 성격의 AI 수혜,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겠죠. 지금은 어쨌든 트럼프와 좀 엮이지 않는 피해갈 수 있는 이제 섹터들을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통신도 그런 쪽에 좀 들어갈 수가 있을 것도 같아요. 김장률 본부장님.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실적에 대한 게 성장주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금리 인하가 엄청 빨리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쪽 이제 금리 인하는 천천히 좀 점진적으로 이런 톤이 그렇게 나와서 뭐 실제 12월 달에 FOMC가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아직은 높긴 합니다만은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게 핵심은 아니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관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역 규제 이런 거에 자유로운 섹터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면 디펜시브 방어주의적인 성격의 주식들이 가게 돼 있는데요. 그런 게 유틸리티하고 대표적인 게 통신주입니다. SKT는 조금 미리 밸류에이션은 싸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머지 KT나 LG U+는 어떻게 시기를 잡느냐에 따라 갖고 여전히 12월 연말 갈 때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만약 이익이 내년에 증가되는 거를 이익은 별로 크게 증가되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LG U+가 11월 달에 크게 오른 것에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PBR이나 PER이 쌉니다. PBR이 아마 0.67배 정도고 PER은 뭐 9배 정도니까 내년 이익 성장을 하게 되면 배당에 대한 또 기대감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선반영이 된 측면이 있고요. 이게 유지가 될 것 같고 KT는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주가 상승에 대한 그런 관점을 특히나 임직원 구조 조정한 효과가 내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 측면에서 봐야 되고 SKT는 미리 선행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본다면은 올해가 기고가 높아서 내년에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걸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연말 정도 되면은 배당하고 나면 배당락
같은 거 신경 써가지고 하는데 이 배당이 2월 달로 이게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수급이 특별히 자체적으로 빠질 이유도 별로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좀 안도감을 안전한 심리를 좀 부추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KT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배당주 가운데 하나죠. 와,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도 뭐 올라온 거 보니까 벌써 양봉을 6, 7개 붙이고 모르는 사이 이렇게 주가 오른다니까 이거죠. 우리가 뉴스로 통신주 괜찮을 것 같아요 하면 상당 부분 올라 있어요. 그죠? 그 간극을 찾아야 되는 게 투자자들의 또 몫이긴 해요. 네. 뉴스 나오면 뭐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심한 말로 한국에 있는 모든 국민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그죠? 거기서 움직이면 안 되고요. 네. 자, 주요 섹터들 통신주까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은 11월 6일 날 더존 비주얼을 말씀을 하셨군요. 네. 뭐 AI 모멘텀으로 해서 더존 비주얼 오늘도 5% 가까이 오르면서 네네. 흐름이 좋고요. 오늘 관심주는요? 아까 그 통신 유틸리티 좀 방어적인 성격의 주식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안 나오면 꽝이죠. 그렇죠. 실적이 3분기도 좋았고 4분기도 괜찮을 것 같고 내년도도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많이 잊혀진 종목이 있죠.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입니다. 네. 3분기에 3조 넘게 나왔죠. 4분기도 아마 3분기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실적이 나와서 지금 컨센서스가 8조를 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올해 그 전기 요금을 10월 말인가 10월 하반기 때 산업용 전기 요금 9.7% 오른 게 있거든요.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한 1개월, 2개월 다니니까 4, 4분기 끝에 붙어서 내년도 이익에 한 4조 5천억, 4조 7천억이 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붙느냐? 우리 지금 유가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예. 연료비, 구입비 이런 거 내려가는 효과 때문에 또 한 4조 정도가 에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내년에 12조 얼마 잡혀 있는데 최소한 13조에서 16조까지로 상향 조정 추세가 최근에 보이고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이런 추세되면 ROE가 내년에 뭐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10% 후반대 이상 나오기 때문에 0.4배, 0.45배 이렇게 주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끝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끝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 목표 주가 33,000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향해서 순항하고 있는 주가인데 어쨌든 내년에 실적이 좋고 재무구조도 개선되고 혹시라도 전기 임금 인상이 전기 요금이 더 올라간다면 더 금상첨화겠죠. 유일한 거는 달러가 좀 비싸다는 거죠. 1달러에 1,400 정도 되는 게 좀 아쉬운데요. 이미 그 내년도에 뭐 이게 1,300까지 간다고 보지 않고 보통 애널리스트 1,300 한 70 정도 잡았기 때문에 50 정도 그 정도는 네. 되는 거니까 그 두바이 기준으로 70불 초반까지 내려온 유가가 또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환율은 지금 고점일 수도 있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익의 변동성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PBR 어느 정도의 그 업그레이드는 시간 문제가 아닌가 그런 패턴이 들기 때문에 꾸준히 그 유지할 수 있는 주식의 하나로서 유틸리티 한국전력을 제가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김 본부장님은 한국전력을 말씀해 주셨고요. 김동공 차장님은 한국조선해양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조선주는 사실은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 군수, MRO 쪽 먼저 가는 것 같은데 결국 지나니까 뭐 한국조선해양이 사실 대장주 성격이잖아요, 그죠? 말씀하셔서 수익률을 좋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조금 말씀드릴 건 최근에 좀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고 이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들은 일단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 좀 더 갈 여지들이 조금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좀 10월 달부터 올라왔는데 올라오기 전까지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한 2022년부터 꾸준히 이제 좀 떨어져 오고 있던 종목이거든요. 이게 왜 떨어졌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가 일단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일단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드라마 컨텐츠를 이제 기획 제작해서 이제 미디어 플랫폼에다 배급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편성 편수가 늘어나야지 결국 제작도 많이 할 거고 수익이 이제 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광고 수익들이 급감을 하면서부터 편성 편수 자체가 이제 급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실적 낼 것도 없다 보니까 결국 주가가 떨어졌던 거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의 흐름들이 좋아지려면
드라마 편성 편수가 늘어나야 되는데요. 2025년부터 이제 편성 편수가 25% 정도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TVN 같은 경우가 이제 수목 드라마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TVN의 드라마 편성이 줄어들기 전이었던 2020년대 이전과 이제 동일한 수준까지 편성 편수가 이제 올라오게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 흐름들은 10월부터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10월 달부터 이 회사의 수익 모멘텀이 될 것들이 무엇이었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드라마 정년이가 일단 좀 흥행을 이제 좀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부터 주가가 턴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11월 12일부터는 계속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년이는 끝이 났고, 그럼 앞으로의 모멘텀들이 좀 뭐가 남아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흥행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같은 컨텐츠들에 대한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는 내년 1월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별들에게 물어봐가 제작비 500억이 투입되어 있는 대작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흥행작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2월, 1월에 대한 모멘텀들은 충분하다라는 관점들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포함해서 최근에 뭐 엔터 콘텐츠도 트럼프를 피해가는 주식입니다. 공통점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또 받는 겁니다. 오후장 터닝 포인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유한타증권 김동공 차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